제일은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퇴 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혹시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에이,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노후 걱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새 흘러가고 어느덧 은퇴 후 삶을 마주하게 될 날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외로움, 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각 요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경제적 준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돈. 아무리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후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꾸준한 저축과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1. 김씨 아저씨의 든든한 노후. 김씨 아저씨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적극적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김씨 아저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말이죠. 2. 건강관리. 아프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후에는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체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식, 폭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씨 할머니의 활기찬 노후. 박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텃밭을 가꾸면서 건강한 식재료로 식사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박씨 할머니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말이죠. 3. 사회적 관계.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연락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셋째, 봉사활동이나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씨 할아버지의 즐거운 노후. 이씨 할아버지는 은퇴 후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사진 촬영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씨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느낄 틈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 김씨 아저씨에게 배우는 3가지 핵심 전략. 은퇴 후에도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 즐기면서. 누구나 꿈꾸는 노후의 모습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등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김씨 아저씨처럼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김씨 아저씨의 든든한 노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푼돈의 힘, 꾸준한 저축 습관. 김씨 아저씨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은 바로 꾸준한 저축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은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나중에는 엄청난 크기의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저축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목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저축한다면 1년이면 꽤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축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쪼개기,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등 용도별로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면 효과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활용, 월급날 혹은 특정일에 자동으로 저축 통장에 돈이 이체되도록 설정하면 잊지 않고 꾸준히 저축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구체적인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면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2. 미래를 위한 투자, 연금 상품 활용. 김씨 아저씨의 2번째 성공 비결은 적극적인 연금 상품 활용입니다. 연금은 은퇴 후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으로 세액 공제 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연금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 상품을 추천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연금은 장기적인 투자 상품이므로 단기적인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 여러 가지 연금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3. 계획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 습관. 김씨 아저씨의 3번째 성공 비결은 합리적인 소비 습관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것은 노후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욜로 YOL로, 플렉스 FLEX 등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 작성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파악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자제. 신용카드는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동 구매 자재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꾸준한 저축, 연금 상품 활용, 합리적인 소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피 한 잔 값을 아껴 저축하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푼돈의 힘, 꾸준한 저축 습관 마이너스 과학적 근거와 함께 김씨 아저씨 이야기 들으면서 에이 저축해서 언제 돈 모아? 이런 생각 드신 분들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뜯어보면 푼돈 저축이 왜 중요한지 딱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복리의 마법 시간이 돈을 벌어다 준다. 혹시 복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은행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걸 말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20년 동안 연 5% 이자로 저축한다고 해봅시다. 단순 계산으로는 7,200만 원 30만 원 x 12개월 x 20년이지만 복리 효과 덕분에 실제로는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복리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오래 투자할수록 돈을 벌어다 주는 효과가 커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게 중요한 거죠. 2. 행동경제학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든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현재의 만족을 미래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장 갖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돈을 쓰기 쉽죠. 하지만 작은 저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강화를 하면 저축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푼돈 저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이것이 더 큰 저축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3. 뇌과학 습관은 뇌를 변화시킨다. 우리 뇌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강화시킵니다. 즉, 꾸준히 저축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이를 자동적인 습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저축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죠.